일본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많은 수재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우에 의한 피해는 일본의 진짜 재앙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풍이나 비가 오면 올수록 일본 열도는 점차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근방에서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경보가 떨어지고 두꺼운 방화복을 입은 무리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언가를 채취하여 한 곳에 쏘아두고 있는데 그것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담은 검은 자루가 작은 동산을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의 정체는 다름이 아니라 각종 방사능 물질입니다. 장마 기간 중 있었던 맹렬한 폭우 이후 후쿠시마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이 동부지역 모든 산과 들,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자 작업을 했던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출된 방사능의 총량은 거의 52경 베크렐이었고 확인된 종류만 스론튬, 세슘 등 20여 종이 넘는 방사성 물질이었습니다. 원전 사고 초기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후쿠시마 주변에 오염된 흙을 끌어모아 후쿠시마 주변에 비닐포대에 담아 노상에 노출시킨 채로 보관해 왔는데 비와 바람, 햇빛을 받으면서 검은 포대가 찢어지고 터지는 바람에 비만 오면 이것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모든 것을 덮으면서 오염을 시켰습니다. 유실된 오염물질은 거의 대부분 소실되고 유실된 것 중 거의 10에서 20% 정도만 해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땅에 스미면서 지하수까지 내려가면서 일본의 수맥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맥은 인간의 빗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오염되면 서서히 전국의 수맥으로 퍼져 일본 전국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 오고 난 후 겉의 땅만 퍼내서 다시 끌어모아 다시 포장한다 해도 이미 땅속 깊이 스미고 강물에 함유하여 수맥과 강, 인근해역을 오염시킨 것은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겉보기에는 오염을 제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박 허달기식의 오염 제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일본 열달에 지나는 공기 흐름은 주로 편서풍이므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비온 후 건조한 상태에서 흙 속의 방사능은 먼지로 공중으로 올라가 이 편서풍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름이 되어 남동풍이 불거나 태풍이 일본 열도를 덮치게 되면 일본 열도의 모든 방사능 물질들은 태풍 속에 힘을들어 주변 한반도와 중국 산동반도 그리고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당시는 여름도 아니었고 태풍도 없었음에도 한국에서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발견된다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그때 전국의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 대기 중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지금 거의 9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정확한 발표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엄청난 방사능 오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정부의 발표는 오염이 없다고만 발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원래 방사능 오염들을 조사하려면 토양 속에 오염된 방사능량을 측정해야 하지만 현재 발표하고 있는 전국 실시간 방사선량은 대기 중에 측정하는 방사선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 중에는 거의 정상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체에 치명적인 것은 외부 피폭보다는 내부 피폭이 더 심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토양의 방사능 오염은 입으로 들어오는 농작물이나 식품을 통해 방사능이 오만에 축적이 되므로 공기 중 방사선량은 토양 중 방사선량보다는 큰 의미가 없고 단지 토양 속의 방사선량을 측정해야만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매년 여름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태풍이 한반도에 왔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토양을 오염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정부는 정확하게 국내 토양의 방사능 오염도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과거 한국과기부에서는 국내의 토양을 대상으로 전에 내몽고에서 실행했던 전국의 핵실험 이후 몇 년간 걸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한 결과의 예를 보면 그때보다 가까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한반도가 얼마나 많이 방사능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후쿠시마는 아직도 원전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검사 결과에서 전국의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였고 과기부에서 토양에서의 플루토늄 검출 첫 공개를 하였습니다. 속초일 때는 선량 당량으로 표시하면 자연 상태에 비해 30배 더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당시 도쿄와 비교해 본다면 도쿄는 평균 58.75mS의 방사능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속초의 185mS는 더 많게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7개 조사지역 모두 농도 초과로 밝혀져 중국 핵실험 분진 피해가 40년간 누적량은 체르노빌 인근 체코보다 오염이 더 심했고, 중국 핵실험 지역의 방사능 물질이 수십 년간 걸쳐 이동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역의 토양을 오염시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 92년부터 95년 전국 27개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한 한국 토양 표층 중 플루토늄 239에서 240 농도 분포를 과학기술부가 2007년 5월 20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측정 결과 강릉 속초시에 인접한 고성군 토성면 일대의 지표층에서 토양 1kg당 1.85 베크럴의 플루토늄 239, 240이 검출돼 조사 지역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이 플루토늄 농도는 한국해양연구소가 광론 수목원 수리산 중턱 17에서 19cm 깊이의 토양에서 측정한 자연상태의 농도인 0.066 베크럴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인천 옥년동 일대의 토양에서 1.6 베크럴, 전북 전주, 강원 강릉 지역에서 각각 1.39 베크럴과 1.16 베크럴이 검출되는 등 전국의 플루토늄 농도는 평균 0.8 베크럴이고 최소 0.18 베크럴, 최대 0.85 베크럴이 분포를 보였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 모두 해양연구소의 자연상태 농도를 초과한 것입니다. 서울 지역은 0.7 베크럴로 평균 농도보다 낮았습니다. 기술원 측은 이 플루토늄의 대부분은 지난 50년대 뒤후 중국 핵실험 지역이었던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 등지에서 편서풍 등 기류를 타고 날아온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기술원 환경방사능 평가실 노병환 교수는 옛 소련의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플루토늄이 기류를 타고 유럽 등 인근 국가로 날아간 결과 핀란드, 영국 등의 토양에서는 플루토늄 농도가 높게 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플루토늄이 핵실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내 토양이 중국 핵실험으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전문가인 의사 김모 박사는 중국에서 플루토늄 등 방사능 물질이 날라온 시간이 거의 40년이나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암, 백혈병, 경화출산 등 어떤 형체로든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 사고 직후 인근 유럽 국가들은 방사능 물질 농도를 측정해 국민에게 적극 알렸습니다. 우리 토양이 중국의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사실을 정부가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내 조사 결과의 최고 및 평균 농도는 체르노빌 방사능 사고 지역과 가까운 체코의 최고 0.72 베크럴과 평균 0.27 베크럴, 이탈리아의 최고 1.15 베크럴, 평균 0.059 베크럴 등보다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0년 후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일본과 한국의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진 서유럽 국가에서 백혈병의 발생률이 사고 이전보다 100배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후쿠시마에서 체르노빌과 서유럽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에서 지금 방사능 수치가 거의 정상이라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해 2011년 12월 29일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갑상선 암 발생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간, 위, 자궁암을 제외한 다른 장기암 환자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방사능 노출에 민감한 갑상선암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갑상선암인 경우 이런 갑작스러운 결과는 진단기기 발전과 과잉 진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암의 발생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보면 꼭 방사능 노출에 의한 암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은 전국의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통계가 나온 지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므로 다른 나라 예를 보건대 원전 사고 후 보통 10년 후부터 엄청난 암 환자의 발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측건대 내년에 발견되는 통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